네, 추석인데요. 다 추석 때 뭐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추석 때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이제 가족들이 다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운동장에 가서 뭐 공놀이 한다고 갔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시부모님들은 또 이제 외갓집에 또 인사하러 그 가셨어요. 네, 저는 왜 안 갔냐? 집에 한 사람은 누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네, 저희 어머님은 그 집에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유 시간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고, 그리고 뭐 할 거 없나 이래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 하는 마음과 아마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조금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지라고 시작을 생각을 했을 때가 한 3년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서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찍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그래. 1년 동안 내가 진짜 한번 참고 보통 그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공휴일 제외하고 빨간 날 제외하고 내가 매일매일 찍어서 한번 내가 1년 동안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정을 하기까지는 딱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일을 또 해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보다 좀 나만큼 정말 다양한 일을 해본 사람도 좀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봤다는 거는 사실 뭐냐면 좀 나에 맞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은 뭐냐면, 이게 일이 되면 좋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였을 때는 굉장히 이게 뭐 재밌고 뭐 좋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직업이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랑 연결이 되면 사실은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영상 촬영하고 영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 블로그 그런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톡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냐면 그래도 좋아하는 일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런 추석 때 제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안 보고 영상을 찍어서 녹음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일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리고 가끔 저는 이제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음성 녹음을 스스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음성 녹음을 제 카톡에다가 해놓고 네, 나중에 이런 거 내 알려드려야지. 나중에 이런 거 녹음해서 한번 내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봐야지.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한번 글로 써봐야지. 이런 건들이 있어요. 네, 이런 활동들이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즐거운 것을 뭐 사업화해라, 뭐 즐거운 직업을 찾아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돈이랑 연결이 되고 직업이랑 연결이 되고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면 저는 그게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재미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는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조금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재밌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왜 그거에, 저는 부동산에 좀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제안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저의 일의 절반은 다 부동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마케팅, 뭐 분양, 홍보, 다 이런 건데, 제가 거기에서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마케팅은 잘 알지만 또 다른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공이라든가 뭐 법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홍보만 알아요. 그러니까 홍보만 안다고 해서 이 홍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사업화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의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많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게 공부더라고요. 내가 공부, 경험, 내가 많이 아는 거. 내가 일단은 좀 자신 있고 많이 알고 좀 자신감 있게 무엇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일이 힘들어도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일이 매일매일 좀 똑같아도
재미를 느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없는 거에 일이 들어오는 경우 있죠. 특히 부동산 일 같은 경우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좀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면 막 설계 도면을 저한테 보여줘요. 저 사실 도면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뭘 다 아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면 봐도 살짝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집이 지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홍보만 기획만 하고 홍보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이렇게 크게 집 짓고 이러면 60평, 70평짜리 집 지면 안 나가요. 이거 쉐어하우스로 돌려야지. 그럼 쉐어하우스 어떻게 돌려요? 그럼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렇게 또 홍보하고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을 또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면이 다시 쉐어하우스 설계 도면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도면 어떻게 생각하네요? 그럼 저는 쉐어하우스 홍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신 있지만 도면을 볼 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막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건축 전공이었고 마케팅까지 했다면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잘하고 흥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홍보라든가 기획은 알지만 제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고민을 해야겠죠.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할까? 아니면 그냥 이런 쪽으로 안 할까? 그런데 공부 자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지금 블로그 글 쓰시는 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빨리 정하셔야 돼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부분이고, 네, 내가 지금 바로 흥미를 못 느끼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한다면 실제로 마케팅할 때 좀 재미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냐면 좀 인정받을 때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보람되고 사실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데 자꾸 저를 찾거나 저에게 자꾸 기회가 오거나 저는 이런데 좀 재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계속 인정을 받으니까 이런 쪽에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이렇게 계속 저랑 그 30일 동안 글쓰기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면서 좀 잘하는 거를 좀 많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 막 시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네, 이런 것들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9월달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3회차 들어가거든요. 3회차? 그러니까 1회차가 5일씩 있어요. 네, 3회차 들어가는데 저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 처음부터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안 알려드려요. 왜냐? 알려드려도 잘 몰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저는 중요한 것들을 초반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냐? 다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거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주제로 글을 쓰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그때 이유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 글 쓰는데 몇 시간이나 투자하죠? 적게는 3시간, 많게는 뭐 4, 5시간 투자해요. 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2011년도에 그 블로그 글쓰기 30일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함께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30일 동안 글 죽어도 못 써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글쓰기가 왜 중요했냐면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 올리는 거 보니까 맛집, 뭐 카페, 막 술집 이런 거, 책 이런 거 쓰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안 썼어요. 30일 동안 내가 어떤 글을 쓰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글 있죠. 혼자 의지로 안 되니까 30일 동안 딱 스케줄표를 딱 만들어서 1일날 써야 되는 글, 2일날 써야 되는 글, 3일날 써야 되는 글을 30일 동안 그 계획표를 짰고요. 실제로 30일 동안 제가 쓴 글이 제 컨텐츠로 들어가서 저는 그걸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1년 후에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2년 후에 그게 시중에 책이 나왔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책도 내고 홍보도 이렇게 출판도 하고 이러는데 한 1시간, 1년, 2년 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주어진 시간을 한 달, 2달, 3달 후에 돌아봤을 때 이게 무언가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귀중한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글들, 그냥 과제물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한 활동이야? 나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나는 매일 3시간 동안 이 글을 써야 될까? 글을 쓰기 위해서 나 어떤 주제를 잡아볼까? 이 주제는 내가 앞으로 하는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글은 쓰지 마세요. 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회차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 소개, 쓰세요라고 했죠. 내 얘기를 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가장 쉬운 주제예요.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소개 쓰는 거? 그냥 나에 대한 소개를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 이거를 왜 제가 처음에 넣었을까요? 저희가 블로그 대행하는 일들은 사장님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글로 쓰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걸 처음에 했다가는 다 포기하죠. 그래서 맨 뒤로 이거를 거의 뺐어요. 내 소개, 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사업 기획들도 우리가 글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소개 되게 어려워요. 저도 제 소개는 안 썼어요. 중간중간에 뭐 아이템별로 뭐 저를 나타내는 소개는 있었지만 저의 전체적인 소개는 안 썼어요. 왜냐? 가장 어려워요. 정말 가장 어려운 거를 또 처음에 썼거든요. 그리고 왜 소개를 처음에 썼냐면 중간중간에 포스팅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처음에 내 소개를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3번째, 4번째, 5번째 포스팅이 읽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저도 포스팅을 보다가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전체 글 보기 눌러서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글을 보게 돼요. 네, 그 사람의 자기소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의 소개를 읽으면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소개에다가 어떤 소개를 쓰는 게 좋을까요? 글쎄 어떤 소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거보다는 그냥 제 머릿속에 남는 그런 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소개 말고요. 이런 거 있죠. 아이 사진 있어서 그 아이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블로그랑 지금 내용이랑 다 매치가 안 돼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요. 아, 이분 아이 있으면서 공인중개사 따셔서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셨을까 이런 거.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육아하는 엄마들. 저는 이런 글들에 굉장히 마음이 가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저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친구가 되고 싶고요. 되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상 찍어서 올리신 분. 나 영상에서 공모전 뭐 이렇게 나간 거 이런 사진들 있죠. 왜냐?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저의 관심사는 뭐예요? 네, 유튜브 영상 그런 제작, 그다음에 영상 뭐 촬영, 기획. 전 이런 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써주셨어요. 와, 이분 만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런 또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들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거 A라는 사람은 잘 됐어요. B라는 사람은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관심사마다 다르니까 꼭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들, 나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소심하게가 아니라 소소하게, 네, 소소하게, 좀 대단하게 말고요. 그냥 소소하게 우리의 일상들 공유하는 네, 이런 글들에 저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블로그는 대단한 게 아닌 거잖아요. 무슨 책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의 나와 그런 같은 사람들을 조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사실 블로그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걸 붓글씨 쓰신 분 있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하고 많은 일 중에서 왜 이런 걸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외국인 그런 마케팅 1년 했거든요. 1년 하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했던 직업들, 내가 했던 그런 활동들, 나의 관심사들 이런 거 써주시면 자기소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아빠 계셨죠? 네, 사진 찍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저는 나도 조금 스냅 사진 찍는 거 그냥 싫다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이라도 좀 사진 배워볼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찍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또 다른 누구를 보고 저는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잘하는 부분들을 나 이런 거 잘해요. 굉장히 잘났죠? 이런 거보다는 지금 하시는 분들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나의 그런 일상에서의 소소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블로그로 어필해 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내 블로그에 온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거. 그러니까 제목을 나 미셸을 소개합니다. 누가 봐도 네, 이거는 자기소개 글이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제목을 설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 사람 소개 글이네. 나 클릭해봐야지. 네, 라고 제목을 달아주시는 거죠. 그거를 공지에다가 띄워주시면 돼요, 공지. 네, 공지. 그리고 소개는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소개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막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좀 부동산에 관련된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지 올릴 때 저에 대한 부동산 소개를 올린다거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 제가 또 숙박 사업에 대해서 어디 가서 그때 이제 PPT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숙박 사업에 관한 그런 저의 또 소개 형식으로 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저는 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강의를 또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글로 쓴다거나 그리고 참여하시기 전에 이거 읽어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을 소개합니다는 제가 왜 이거를 주제를 잡았냐면 적어도 내가 잘하는 건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잘하는 거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하면 그 재능을 디벨롭 시킬까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나는 A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B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재능을 교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원래 그림을 못 그리는데 나는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재능을 처음에 쓴 거예요. 이게 다 1회차 과정이잖아요. 우리는 알면서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면 좋을까를 꾸준히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의 취미를 쓴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벌써 취미를 게시판 하나 딱 열었더라고요. 취미가 나중에도 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취미를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한 글쓰기 활동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 꿈을 좀 실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하면은 꿈을 금방 포기해요. 근데 어딘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면 꿈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꿈을 좀 빨리 이룰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한 달 살기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달만 그거 한 번 하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게 한 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한 달 살기가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을 했었는데, 캠핑카 여행이 이제 싼 여행은 아니에요. 그리고 뉴질랜드 이제 1월 달에 다녀왔는데, 1월 달은 또 극성수기예요. 극성수기를 뉴질랜드 캠퍼밴을 선택을 한 거죠. 이거 두 번은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그 글들을 또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미셸님, 1년에 한 달 살기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나라는 어디예요? 다음 나라? 나 다음 나라 아직 안 정했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됐지, 뭘 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음 나라도 가볼까? 그럼 막 다음 나라도 막 검색을 하고 있어요. 자기, 우리 다음에 어디 갈까? 이게 꿈이 남의 그런 질문에 의해서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1년에 그 한 달 살기 카페를 또 만든 이유가 한 번 하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할 것 같은 거지, 앞으로. 한 번만 하고. 내가 뭐 한 번만 하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에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이분들은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두 달, 뭐 세 달 이렇게 갔다 오세요. 그리고 매년 가세요. 그리고 그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비싼 나라 안 가면, 싼 나라 가면은 또 한 1년에 세 달, 뭐 두 달, 네 달도 다녀오시더라고요. 굳이 내가 비싼 한국에서만 있을 필요가 있겠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려놓으면서 자꾸 물어봐요.
한 달 어디 또 가세요? 내년은 또 안 가세요? 이러면서 내 취미가 계속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필라테스가 취미예요. 그런데 이 필라테스도 저도 이제 한 3개월 배웠거든요. 이제 필라테스 다시 시작을 할 건데 이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필라테스에 꾸준히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필라테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도 관계자들이 연락도 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를 이렇게 꾸준히 취미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나의 재능이 되지 않나요? 근데 블로그를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처음에 그런 나의 취미를 넣어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글로 쓴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글로 쓰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한번 좋아하는 것들이 글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이라는 키워드를 왜 썼냐면 나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족들, 그리고 일, 그리고 굉장히 조금 이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왜 나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18번은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은 뭐였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였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어떤 거였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엄마가 되고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나 스스로 사랑하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스스로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령 핸드폰을 놓고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저에게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거는 쥐약이거든요. 핸드폰 놓고 갔다가 4시간 있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화도 솔직히 많이 오는 편이고요. 중간중간 이제 카톡도 되게 저는 좀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핸드폰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놓고 간다거나. 그리고 저희 남편은 좀 되게 답답해해요. 뭘 답답해하냐면 왜 핸드폰을 자꾸 꺼나? 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배터리 없으면 그냥 꺼놓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일단은 다 꺼놔요. 전화 거는 사람들은 아마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컬을 사실 이제 수요일마다 보컬 수업을 듣는데 보컬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이제 서울에서도 보컬 발성 연습 때문에 이제 보컬 수업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노래를 배우면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주일 내내 그 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일주일 내내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럼 사실 행복해요. 요즘 아이유의 좋은 날을 제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애들까지 다 외웠어요. 차만 타면 좋은 날만 틀어요.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도 맨날 집에서 좋은 날을 보고 연습을 하고요. 왜냐면 연습을 해서도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책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제가 이거를 주제로 넣어드린 거예요.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8년 동안 제가 생각하고 정리했을 때, 와, 정말 30일 동안 이런 주제를 쓰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나중에는 내가 활동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간 많아서 이거 참여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할 일 굉장히 많은데 그 할 일을 줄여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심지어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 가면서 저희는 30일 과정을 참여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 또한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냥 그 듣고 싶어서 재밌어서 들으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세요. 뭐냐면 나 뭐 좀 돈을 벌어보려고 나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해보려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활동들로 하여금 내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30일 글쓰기는 30일 글쓰기대로 하는데 돈을 막상 벌려고 하니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 대학교도 보세요. 대학교 4년 동안은 죽어라 공부해요. 졸업해갖고 나와서 뭐해요?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적어도 저는 3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이 30일 동안 하면 나는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나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어떤 쪽에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알았어. 나는 어떤 재능과 어떤 자질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네, 이런 알았어. 이런 느낌 있죠. 계속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맞춤표가 될 수 있게끔. 죄송합니다. 맞춤표는 아니네요. 그럼 여기 끝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아, 이제 느끼는 거죠. 아, 나 이제는 알았어. 네, 이렇게 느낌표가 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울지 만족스럽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야 돼요. 저희는 정해진 커리큘럼 이상은 안 해요. 왜냐, 이상을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잔에 계속 소주를 부어요. 넘쳐 흐르죠. 어차피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만큼은 내가 딱 알려드려야지고요. 그 이상 궁금하신 것들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네, 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네, 너무 넘치게 하지 않아요. 넘치게 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회차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강의를 실제로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최적화 만들기에서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거가 살짝 빠졌어요. 왜 빠졌냐? 이게 이제 안 맞아요. 그냥 네이버에서 좋은 컨텐츠를 올려주면 다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차라리 질 높은 포스팅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질 높은 것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최적화 글쓰기법 해가지고 넣었는데 저는 하루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저는 개인적인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는 글을 많이 써요. 그래서 노출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해요. 컨텐츠가 좋으면 일단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저도 편법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진 이렇게 이어붙이게 하고 그냥 대충 키워드 맞춰가지고 써볼까? 정말 네이버는 너무 귀신 같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알지? 하지만 제 머릿속에 나오는 창작물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노출 안 돼도 괜찮아 라고 쓰는 것들은 어쩜 이렇게 노출이 잘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최적화 만들기 이건데 그러니까 끝에 보면 아 이런 게 최적화구나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 한지 별로 안 되는데 노출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이버는 금방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썼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컨텐츠를 썼으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지금 블로그 쓰기 얼마 안 되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노출시켜 주잖아요. 상위로 띄워 주잖아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최적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글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글을 쓰면은 아 네이버는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 뺐거든요. 근데 원래 넣었다가 뺐고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원고 분량. 원고 분량만 맞춰주시면 됐어요. 원고 분량은 사진 15장에 한 2페이지 반 정도?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정도 분량은 적어주셔야 돼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여기가 1회차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네,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런 주제는 거의 매일매일 바뀌어요. 네, 매달 매달 바뀝니다. 매달 매달이라고 해봤자 2회밖에 안 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인원이 필요하면 그때 강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속적인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속적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9월달, 10월달 참여하신 분까지만 저희 하고 그 다음에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저는 막 강의를 이게 저의 그런 사업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하는데도 사실 이유가 좀 있거든요. 저는 필요한 사람 확보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케터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만 저희가 하지 그 이상으로 강의를 막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거나 네, 계속 막 배출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만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추후에 또 필요하면 그때는 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분 찍었어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굳이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거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저도 영상 많이 보는데 웬만해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잘 누르지 않아요. 댓글도 안 남기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유익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거 그리고 배우는 게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 한번 더 찍어볼까? 또 이런 힘도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